마이크 테스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거 뭐, 유료 회원 방인가? 예.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 채널로 그 메시지가 나와서 한 1분만, 한 30초만 있다 시작을 할 텐데, 뭐,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뭐 그 미국 국채죠, 채권 금리 상승이라는 데 두고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어땠는데를 알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링크가 걸렸나?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 어디들 오시고요. 다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야. 공개방송에 한 100명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면, 처음에 이제 타이틀, 오늘 어떤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현재 시장의 하락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뭐, 다시 올라가는지 안다라고 하면, 상승 턴 할지, 아니면 하락, 뭐, 지속할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뭐, 주식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4번 손실이라면 뭐 그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지표를 통해서 이제 사실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 미국장의 기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거고,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우리들이 그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래요. 오늘 뭐 이렇게 길게 가진 않는데 엑기스만 하고 여러분들이 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그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료를 좀 준비한 걸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채권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뭐 개념이 있으면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돼요. 우리 유료방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지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은 아마 뭐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방송에 마이크가 좀 끊기던가 하면은 바로 우리 회원님들 그 마이크 체크 좀 뭐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된 자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채권 금리다, 아니면 뭐 채권 가격이다, 할인율이다, 요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기사에 이제 뭐 경제 기사에 채권 금리가 오른다, 요건 이제 시장 금리가 되겠죠. 이건 이제 시장 금리. 자, 시장 금리와 채권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제 오늘 설명 들으시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서로 상반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채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미국 국채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 시기가 있죠. 발행 시기가 있고, 상환 시기가 있습니다. 상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있죠. 뭐, 얼마를 더 주겠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쿠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전문 용어 쿠폰 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채권은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채권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얼마에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요거까지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채권은 발행 시기가 있고 상환 시기가 있고 금리가 있죠. 뭐 5% 금리를 주겠다, 10% 금리를 주겠다. 요거 이제 확정금리죠. 확정금리. 지금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국채 금리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확정 금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이유는 채권은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율도 우리나라나 서방들은 변동 확률제를 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정 환율제를 쓰죠. 근데 요건 이제 확정 금리인데 이제 요건 이제 쿠폰 금리다라고 이제 보통 경제 용어로 표현을 해요. 채권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할인율, 이제 할인율 플러스 확정 쿠폰 금리가 채권 금리다, 수익률이다. 자, 다른 거 외울 필요 없고 채권 금리는 수익률이다. 채권 금리라는 말은 있고, 채권 금리라는 말은 지금서부터 기본 개념 없으신 분들은, 채권 잘 모르신 분들은 채권 금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채권 수익률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기사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 만기물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채권 금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바꿔서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금리와 채권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도 오른다. 자, 시장 금리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은행에서 얘기를 하는 뭐 시중금리라고 보통 시중금리라고 쓰는 게 낫겠다. 시중금리. 어차피 뭐 은행에 돈을 맡기나 채권 쪽에 투자를 하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나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뭐 은행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뭐 굳이 주식을 나는 뭐 1년에 5% 내외 수익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주식을 하진 않을 거야. 은행에 넣어놓을 거야.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5%인데 채권 금리가 7%야. 그럼 채권 금리도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은행,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은행, 채권, 주식은 서로 라이벌이다. 경쟁 관계다.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금리를 올리면 채권 금리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시중금리를 낮추면 채권 금리도 낮은 게 발행이 되고, 이 부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지금 그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국 10년 미국채 10년물이 금리가, 우리는 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하락 원인이에요. 시장의 하락 원인. 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채라는 것은 정해진 만기에, 여기가 이제 발행일입니다. 발행일이고 여기가 이제 상환일이에요. 정해진 가격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물이면 10년물 금리가 10%다. 그러면은 매년 10%가 되는 거죠.
10%, 10%, 10%, 10%, 10%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는 이자가 만기 때 이자가 또 나가게 되는데 미국채, 미장기채, 10년채가 10년물이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익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률. 금리 이퀄 수익률이다. 금리라는 말은 지워버려 머릿속에서. 그냥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야. 자,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기에 정해진 돈을 주는, 한마디로 차용증입니다. 돈을 주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0만원짜리 국채다라고 하면, 10만원짜리 국채다라고 하면, 이거를 9만원에 산 사람과 8만원에 산 사람은 과연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 자, 이게 10만원짜리 미 국채다라고 했을 때, 9만원에 산 사람과, 발행가는 10만원이고, 9만원에 산 사람과 8만원에 산 사람은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 8만원에 산 사람이 수익률이 좋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가 7만원이야. 그럼 7만원에 산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죠. 미국 장기채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하락하는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걸 이제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면은 할인율이 10%. 더 시장에서 사람들이 채권을 내다 팔아서 8만원에 팔면 할인율이 20%.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국채의 수익률은 할인율, 국채의 수익률은 할인율 플러스 쿠폰 금리가 채권 금리다,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할인율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팔면 10% 할인이 됐고 거기다 쿠폰 금리가 10%다 그러면 20%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할인율이 높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반면에 올라간다. 왜? 확정된 이자를 주는 채권을 싸게 사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사람들이 왜 그럼 미국 국채를 팔고 있을까? 그게 무슨 주식시장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료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단 복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국 국채 10년 만기짜리 국채를 갖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걸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0만원짜리 1000만원이라고 하자. 1000만원짜리 연이자 5% 10년 만기채를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 10년 갖고 있으면 채권은 복리가 아니기 때문에 150만원을 10년 후에 이게 15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10년 뒤에 150만원이 돼. 1500만원이 되는 거죠. 1000만원짜리 미 국채 10년물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1500만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집값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넣어봤자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중에 유일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은행 예금이란 말이에요. 현금 한마디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미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미 국채 10년 뒤에 1000만원 산 거 1500만원이 되긴 하는데 이게 상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차피 이것도 돈이니까 10년 뒤에 지금 1000만원이 이 1500만원의 가치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1000만원으로 만약에 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kg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10년 뒤에 1,500만 원으로 만기 때 채권 때 1,500만 원을 내가 받으니까 그럼 1kg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면 이 금리가 이 채권의 어떤 만기 수익률보다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 10년물 장기채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거를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할인율이 커져. 할인율 플러스 확정금리, 쿠폰금리가 채권의 금리, 수익률이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 그래서 만약 5%라고 했을 때 10년치를 갖고 있을 때 10년 뒤에 150만 원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5%야. 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복리잖아요. 그죠? 채권은 복리가 아니에요. 5%짜리 금리면은 매년 5%씩 주는 거야. 그래서 150만 원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5%면은 10년 뒤에 이게 한 160만 원이 넘어.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돈을 타더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채권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 경쟁되냐면 채권도 신규 발행 채권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 금리도 인상이 됩니다. 채권 금리도 같이 인상이 돼요. 만약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이 국채가 10%짜리 만기 때 수익률 10%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 채권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신규로 발행되는 11%, 12%, 13%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나요? 채권의 그 이자율이 왜 올라가나요? 은행, 채권, 주식은 라이벌 관계라고 했죠. 시중금리, 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채권 쪽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 쪽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 채권을 갖고 있어. 내가 10%짜리 채권이 있는데 13%짜리 신규 채권이 발행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팔면 할인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발행이 되고 상환 시기가 되는데 가격이 만약에 10만원짜리다. 1,000원이라고 하자. 내가 만기 때 1,000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여기가 1,000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5% 정도 할인을 해서 5% 정도 할인해서 950원에 팔고 5% 내가 수익률을 깎고 이걸로 갈아탔을 때 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기존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10년 만기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촉발시키는 원인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채권보다 더 높은 표면 이자율을 주는 쿠폰 금리를 주는 채권이 발행이 되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아직은 금리가 오르지 않았고 연준에서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금리가 연준에서 안 올려도 국채금리 말고 시중금리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컨트롤이 안 될 때인데 그 자료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대충 설명 좀 드렸는데 지금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 그럼 미 사람들이 미 국채를 파는 이유. 자, 다시 총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미 국채 금리 상승, 인상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해요. 상승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국채를 팔고 있다. 응? 국채를 팔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할인율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높은 국채, 더 높은 이자를 더 높은 주는 국채를 사기 위해서, 혹은 인플레이션 대비 이 미 국채 이자가 작아서,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수준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기존 채권과 그 신규 채권에 관련해서 설명 드렸고, 이게 두 개가 나왔냐. 금리 인상은, 성장주 하락.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은 가치주의 상승. 우리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은 뭘 불러일으키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죠.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오르는 착한 인플레이션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제조, 전통적인 제조 가치주들이 상승을 하는 거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어디 저기 마트 같은 데서 사는 가격들 올라가면 뭐 기름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 다른 얘기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질문받은 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왜 정유주들이 올라가나요? 정유주가 왜 올라가나요? 정유주들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 원재료 부담이 커서 뭐 이 마진이 적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기름은 항상 거의 같은 양이 소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일단 올라갑니다. 같은 만약에 그냥 리터라고 표현할게요. 1000리터가 쓰인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1000리터가 정유화학주들이 이거를 다루는데 여기서 만약에 1억이라는 매출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서 1000리터를 팔면 1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그냥 1000리터라는 건 고정이 되니까 매출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정제마진 무슨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거의 고정시켜 놓죠. 기름이 팔리는 문제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주유소에서 파는 것만 예를 들었을 때도 뭐 1리터 파는데 뭐 10원이라는 그 고정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 따라서 그냥 1리터를 팔아도 뭐 11원, 뭐 12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걸 따로 설명드리진 않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미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팔고 있다는 뜻이다. 미 국채 가격이 싸지니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미 국채를 파느냐? 더 높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의 국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혹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에서 사실 그 토요일 아침에 끝난 부분은 나스닥은 좋았고 다우 쪽이 좀 안 좋았죠. 좀 약간 엇갈리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IT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고 자산주, 가치주,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별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영향이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글로벌 혹은 미국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가?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자료인데 잘라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요건 이제 저번 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뉴욕 연준 자료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연준에서 발표가 되는 그 자료인데 이제 UIG라는 자료인데 이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개가 있는데 UIG라는 것은 이제 위에 나와 있듯이 Underlying Inflation Gauge. 그러니까 Underlying이라는 것은 뭐
뭐 근본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의 게이지, 우리가 보통 뭐 속도 게이지, 기름 게이지 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여주잖아요. 그건 이제 UIG라는 부분인데, 언더라이닝이란 단어, 요 U자만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이거든요. 보면 이제 뉴욕 연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왼쪽 위에 약간 노란 선, 그 다음에 아래에 까만 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파란 선인데, 파란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파란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 파란 선이 가장 좀 먼저 상승할 때도 먼저 턴을 하고 하락할 때도 조금 먼저 하락을 하는 그 성향이 좀 있어요. 이 파란색, 하늘색 UIG가 뭘 나타내냐면 풀 데이터,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 두 개 다 요 파란색 UIG는 이제 풀 데이터 시트 메이저라고 해서 메이저라고 해서 실물의 인플레이션과 금융의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 토탈의 풀 데이터입니다. 요 지금 이게 시장에서 요걸 좀 약간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요렇게 돼 있죠. 요거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뭘까요? 상승 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수준을 한번 봐볼까? 예전의 인플레이션 수준과의 상황. 그럼 여기에서 이게 올라갈 때 시장이 다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따 그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 거의 뭐 금융위기 때를 제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최저치 수준이에요. 아직은.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걱정을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 10년 만기 국채를 사람들이 팔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2020년 초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시장 꼭지라고 얘기한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정말 너무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시장이 이거를 뭐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이냐. 물론 이런 구간들이 지금은 이 CPI 인플레이션과 좀 약간 괴리가 거의 없긴 한데, 요런 구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뭐 다시 처질 수 있는 요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낼 정도의 이 UIG 풀 데이터의 어떤 실물과 실물 인플레이션과 금융 인플레이션 합친 부분들은 뭐 인플레이션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단계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한마디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지. 다음 데이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느냐. 사실 어떠한 이유로 금리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살아날 때, 자, 어떨 때 금리를 올리냐. 금리 인상 시기.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때, 막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무슨 말이죠?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에서 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1조 %가 왔어요. 1원으로 달걀 하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1조 원을 줘야지 달걀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뭐 독일이 그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쟁에서 진 나라들, 전쟁하다 진 나라들, 걔네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조달을 못하고 돈을 막 그 윤정기로 뽑아냈기 때문에 1조 %가 온 거야, 인플레이션이. 근데 뭐 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때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돈이 별로 안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의 양을 줄이는 거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시장의 퍼가,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방향성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기업들의 평균 퍼가 올라갑니다. 평균 표가 올라간다는 무슨 말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업들 평균 퍼가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 기업들 평균 퍼가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 기업들 이 퍼에, 그러니까 주가의 퍼,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쇼, 이 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기업 퍼, 한마디로 주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와 인건비예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1999년도, 2000년도 전후 이건 이제 우리나라예요. 미국으로 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요때 그냥 미국 걸로 보자. 나스닥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때 닷컴 버블 꺼질 때 여기 꼭지점, 이때 미국 기업 전체 퍼가 제 기억으로는 30이 좀 안 됐었어요. 30. 엄청난 그 고퍼라고 했었을 때. 근데 지금 미국 평균 퍼가 24, 25 왔다 갔다 그래요. 러셀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은 미국에서 중성주 모아놓은 러셀 2000은 퍼가 50이 가까워요. 좋은 기업들만 좋은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건 단순 비교가 굉장히 극명하게 틀린데 예전에 미국 닷컴 버블 때 미국 평균 퍼가 30이라고 해서 지금 24, 25를 왔다 갔다 하는 미국 평균 퍼가 높냐 따르냐 이거를 맞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어떤 그 정말 소수의 지금도 뭐 소수의 기업이긴 하지만 소수의 기업들 이익 늘어가는 주가만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거품. 지금은 이제 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물론 뭐 그때 설명드렸죠. S&P 500에서 딱 5개 기업 정도만 수익이 좋아지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좋아진 애들이 거의 없어. 5개 정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빵애들만 좋아졌는데 그럼 우리가 뭐 반대로 얘기를 해서 예전에 거품 정도 수준이었을 때 주가가 왔을 때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을 긋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항상 변하고 인플레이션과 시장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주 착한 2% 안짝의 내외의 인플레이션만 오면 기업들은 뭐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퍼가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주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완만하게 혹은 유지만 되더라도 퍼가 굉장히 높게 쳐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런 상황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때문인데,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부분을 가장 이것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에 속해 있죠. 경기 선행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뭐 옛날 거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로 따끈따끈하게 따온 그런 그 지표예요. 직접 들어가서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OECD 홈페이지 보이시죠?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따끈따끈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열려. 열려야 되는데 좀 약간 느린데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나라 경기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나라 경기가 코스피 지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길게 하루하루를 맞춰주진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맞추진 않지만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한마디로 이게 요렇게 이게 이렇게 꺾이지만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올라가던 이게 추세만 상승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시장이 하방으로 크게 가지 않아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아직도 견조하게, 근데 이 수준을 한번 봐보자.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수준을 지금 이게 수준이 이제 코로나 약간 회복한 정도예요. 약간 회복한 정도.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이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좋아진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3.1절인데 경기가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 때 잘 선방을 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의 독일만 제외하면 20년 전에 주가지수 거의 아래에 있어요, 지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0년 전 주가를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20년 전 종합주가지수가 지금보다 20년께 더 높아. 독일,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요 정도만 20년 전 주가지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스피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박스피다. 엄청 뭐 대한민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20년 전 주가가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20년 전 주가가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직접 한번 HTS 보세요.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요 정도 빼고는 이 20년 전보다 밑이야. 진짜로. 그 선진국이란 프랑스 한번 봐볼까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프랑스 까끄 20년 전 어디냐? 얘는 20년 전 여기에요. 여기 20년 전 여기 얘는 20년 밑에 있어. 독일 빼고는 유럽에서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많이 올라온 애들이 비슷한 수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사실 뭐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뭐 이 제조업 중에서는 이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 이렇게 방구 좀 끼는 나라예요,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번 찾아보세요. 독일 외에는 다 비슷해. 할만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아직 뭐 올릴 이유도 없고 안 올린다고 했지만, 그러면은 국내 금리도 올려야 되겠죠. 왜요? 미국의 돈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우리나라가 돈의 가치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감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미국 금리 올렸어, 뭐 올렸다고 쳐, 이미 뭐 시장은 금리가 올린 걸로 시장이 움직였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진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 네.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금리가 올랐던 구간들이 있죠.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올랐던 구간. 요거 한번 보면 언제냐. 요걸 보면, 자, 오르는 구간. 2011년도서부터 한 2012년도 3년도 구간이거든요. 자, 2011년도서부터 2012년도 3년도 구간. 정책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시장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한번 봐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보면 주봉으로 요 구간이고 요 구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 예, 그냥 평이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예전에는 이런 정도 떨어지면 뭐 난리가 났는 것처럼 뭐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시장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평이했어요. 그냥 예. 왜 금리를 올렸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금리를 올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완만한 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금리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금통위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아직 올릴 때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이 너무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몇십조 몇백조의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양털깎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요즘 양털깎기 뭐 일본도 양털깎기를 당했고 우리나라는 IMF 때 양털깎기를 당한 거죠. 실질적으로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저먹는 구간들 자본의 가격을 다른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그걸 그냥 거저 갖고 가는 거야. 양털깎기 쉽잖아. 거저 먹는다는 거죠. 이 금리 올리는 구간에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뭐냐면 사우스코리아 익스포트 파란색 선 한국 수출 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만색에 표현되는 거 사우스코리아 스톡마켓 한국 시가총액. 자, 오늘 나온 위에 뉴스 타이틀이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한국 수출 완전히 살아났다. 당분간 회복세 이어질 듯. 한국 수출 이퀄 시가총액 방향성. 높고 낮음은 있는데 꺾이는 구간은 똑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 미국 국채금리 인상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될까? 미국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왜 올라가냐?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져서 채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국채 수익률이 좋아진다, 국채 금리가 좋아진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왜 파냐? 미국 국채보다 더 높은 10년 만기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 금리가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의 국채가 발행이 될 테니까 그걸 사려고,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 봤자 만기 때 받는 돈이 시중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팔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려고. 그 두 개거든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려감이야. 예, 아직까지는. 그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업의 어닝이 좋아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한국 기업들이 어닝이 좋아진다,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만 놔두지 않거든. 당연히 사주거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꼭 안 사도 돼. 꼭 안 사도 되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자, 이건 이제 빅스, 미국 증시와 빅스를 비교를 한 건데, 빨간색 선이 미국 빅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파란색이 미국 S&P 선이. 자,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변동성 지수인데 원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이 빅스 지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빅스 지수가 뭐 요렇게
이거는 이제 이 게이지를 볼 필요성이 없어요. 이건 게이지를 볼 필요성이 없고, 올라가는 속도, 이게 뭐 빅스 지수가 예전보다 높았는데 이걸 볼 필요성은 없어. 이 기존에 어디였었는데 어디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 속도만 보는 건데, 지금 요 정도예요. 이게 지금 오늘 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딴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공포지수가 예전처럼 그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불러일으킬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여요? 응? 아, 뭐 시장이야 뭐 움직이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거 고르라고 하면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면, 뭐,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는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담보되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비슷한 구간들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내가 봤을 땐 요 구간. 이 빅스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난 요 구간이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시장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시장도 내려가면서 변동지수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자,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알만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한 20년 정도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를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2000년 전후 닷컴 버블, 이제 시장이 초하락을 보여줄 때 얘기합니다. 개폭락의 예, 2000년 전후 닷컴 버블, 이때는 실적이 없이 시장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그 다음에 이건 뭐 국내 시장이 한정되는 거니까 뭐 제외를 하고, 지금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 리먼,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세계에 그 누구도 돈을 벌 수 없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2021, 올해 21년이지? 11년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이게 많이 떨어졌어. 폭락이 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 5년 뒤에 책을 쓰는데 왜 떨어졌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응? 자, 여기 들어와 계신데, 자, 2000년 전후의 닷컴 버블, 이때는 뭐 100배 올라간 주식이 100배는 뭐 그냥 10배 올라간 주식은 주식도 아니었어요. 10배 상승은 뭐 어디 가서 뭐 명함도 못 내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지. 2008년 리니어, 2020년 코로나. 지금이 만약에 폭락이 나왔다라고 치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썼어. 여러분들이 한 1000억씩 벌어서 은퇴를 하셔갖고 책을 썼단 말이야. 2021년도에 폭락이 나왔어. 근데 무엇 때문에 폭락이 나왔다고 쓸 수 있을까? 응? 자, 아무나 한번 한 대분만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지금이 2025년도인데, 들어만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다 1000억씩 벌었어. 다 은퇴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주식으로 거부가 되신 누땡땡 통길동님, 책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 만약에 폭락이 났다고 치고, 막 종합주가지수 1500 가고, 막 코스닥 막 600 가고, 무엇 때문이라고 쓸 수가 있을까? 응? 난 좀 인터랙티브한 방송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없는 거야. 그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한번 찍어갖고 한번 질문 드려봐야겠다. 우리 회원 아닌 분들로. 한바다님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한바다님. 응?
한바다님 1번 눌러보세요. 한바다님 1번. 부끄러워하시네. 희망과 꿈님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가진 마시고 한번 부르고 대답 안 나오면 넘어갈게요. 아니 뭘 이게 답이 없는 건데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요. 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야. 근데 우리가 1000억씩 벌어서 은퇴를 했어. 2021년도에 폭락이 났어 진짜로. 근데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지 않아요? 난 이것만 봐도 안심이, 이것만 생각을 해도 안심이 되던데? 내가 어제 자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뭐 사실 주식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지만 떨어지는 건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우린 지금 폭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폭락이 나왔어. 없다고. 없어. 아 지금 뭐 제로금리에서 뭐 금리 조금 올랐다고 시장이 폭락이 나와?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계속 연결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의 버블이라고 그러면 몰라. 제가 설명드렸듯이 완전 빵빵하게 일어난 풍선은 살짝만 찔러도 터지지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한 풍선은 찔러도 바람이 푸쉬 빠지지 빵 터지지 않거든. 자,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영향을,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친 건 미국 국채 2년물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미국 국채 2년물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 원래 저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도 안 되고,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미국 국채 2년물이 저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연준의 지배력이 좀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채권 가격을 갖고 막 지네들끼리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이 미국 국채 2년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 정책금리, 시중금리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년물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네이버 치면 나와. 이게 네이버에서 잘라온 거예요, 그냥. 거기 연준 들어가기 싫어갖고, 귀찮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걱정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일단 막았어. 이게 일단 막았다고요. 네. 여기서는 우리 이제 안심을 들어가도 되는 거. 물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일 없으면 또 미국에서 또 슈퍼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예. 우리 자고 있는데 미국 슈퍼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실망감을 나타낸 미 정부의 실망감을 나타낸 부분이 뭐였어요? 가장 큰 게 더 사줘. 국채 더 사줘. 국채를 사야지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시장에 퍼져 있는 국채를 미 정부가, 미 연준이 돈을 주고 사줘야지 그 돈이 시중으로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샀으니까 뭐 이거를 테이퍼링 하진 않을게. 사는 양을 유지는 하는데 더 사진 않을게. 요게 시장의 실망감이었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지. 이번에 거의 지금 뭐 작년 3, 4월 달에 나왔던 슈퍼 부양책이 버금가는 게 또 하나 또 나왔죠. 네. 그게 요거를 떨어뜨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레포, 환매조건부 채권.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던 게 이거죠.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제가 설명 많이 드렸지만, 이 레포, 환매조건부 채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담보가 있어. 담보를 맡겨. 야, 내가 이거 담보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내가 그 담보 내가 얼마 뒤에 다시 꼭 살게.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죠? 이 환매조건부 채권 이제 금융권에 주로 뭐 사용을 하긴 하지만 금융권에 돈이 들어가야지 그게 회사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미국 채권을 담보로 이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돈을 조달했던 미국 금융권이 미국 채권 가격이 움직여 버리면 금융권이
그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골자예요. 미국 채권 가격 움직임으로써 성장주들, IT주들, 뭐 테슬라 테슬라 뭐 비트코인 때문에 박살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IT주도 엄청 빠졌잖아. 성장주를 하는 애들. 자, 다시 금융권이 미 국채를 담보로 돈을 조달을 하는데 그 돈을 조달했던 금융권들은 그걸 미국 회사들, 기업들한테 돈을 저리로 빌려주는데 미 국채 가격이 지랄맞게 움직여 버리면 오늘 무방은 유료 회원분들은 문자 보내드렸고요. 채널 쪽에서는 자동으로 방송이 열립니다. 시간이 되면 딱 카톡으로 딱 가요. 그래서 리듬이 깨졌어. 다시 이 레포 금리로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환매 조건부 채권은 뭔가를 담보로 맡기고 야 내가 이거 담보로 맡기고 내가 얼마 뒤에 그걸 다시 살 테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금리를 싸게 해서 줘. 그래서 금융권이 돈을 빌려가. 그 금융권은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기업에 간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자가 쌌어. 거의 없었어. 그게 지금 시장에 미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들 하락을 불러일으킨 게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뜬 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뜬 건데 실질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걸 뜬 거예요. 지금 이게 자료가. 근데 옛날 거 아니에요? 할까 보면 지금 실시간 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확대. 변동이 있나? 없어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되는 듯한 느낌인데 네. 지금 시장에 이 기업들의 작은 경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레포 부분이 가장 큰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달 전에 캡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지금 이걸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 떨어졌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의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지만 그들이 항상 똑똑하죠. 시장은 항상 똑똑하지만 않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땐 이거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자료들이 제가 준비한 이 모든 자료들이 나타내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2000년도 전후에 10배 올라가면 그건 주식도 아니었었어요. 영암도 못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버블이죠. 꺼졌어요. 2008년도에 리먼 때 미국의 소형 증권사들서부터 금융사들 다 부도났습니다. 이 리먼 사태의 이유가 뭐죠? 베이비 붐이잖아요. 베이비 붐. 이건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서브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서브 프라임. 서브 프라임은 뭐야? 그 프라임은 한 단계 낮은 거죠. 신용도가 낮은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근데 이게 리먼 사태가 왜 났냐? 2차 세계대전 그 베이비 부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58년? 58년이 개띠인가? 58년, 57년 요런들 요런들. 그 다음에 제 나이 전후도 굉장히 많이 태어났었고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 때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 그래서 페니메 프레니메 뭐 이런 그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돈을 막 빌려줬어요. 야, 좀 사. 그래서 집값 엄청 오른다는데 샀어.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했어.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고정급여가 없죠. 그래서 이자를 못 내.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랑 틀린 게 우리나라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다 갚아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안 갚아도 되거든. 집을 주면 돼. 내가 은행에다 돈을 갚을 게 10억이고 내 집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내 집을 팔아도 돈을 못 갚잖아. 그럼 너 그냥 이거 3억 갖고 퉁쳐. 그냥 열쇠 주고 나오면 됩니다. 미국은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업체들이
빌려줬는데 그 돈도 못 걷지고 그래서 다 부도. 리만 사태가 난 거죠. 2020년대 코로나. 지금은 뭐 미 10년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난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 주식을 하면서 진짜로 폭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주식을 그만두고 아 씨부렐 진짜 주식 괜히 했다. 내 주식 반토막 났네. 뭐 심리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료 준비해 놓은 거를 다 종합한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없어. 뭐가 있어.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를. 하지만 버블이라는 건 기업 대비해서 기업의 지금 현재 어닝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라는 걸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어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내구재 쪽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 서비스업 빼고는 내구재는 다 좋아. 서비스업은 좋을 수가 없죠. 미국도 지금 내구재 엄청 좋고, 어?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 미국은 뭐냐? 소비의 나라죠.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얘는 이 고용률이 안 좋으면 이걸 또 똑같은 거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게 뭐 똑같은 거죠.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게 미국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걔네들은 지금 뭐 분노의 소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내구재 쪽 기업들은 엄청 나거든요. 지금 수익이. 서비스만 안 좋은 거야. 뭐 여행 뭐 요런 거 자동차까지도 뭐 분노의 그 매수를 하고 있어. 응? 요렇게. 그럼 요 고용률 한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고용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서 오세요. 지표 모아놓은 데인데 여기에서 뭐 요 한국 수출 이것도 뭐 이게 지금 실시간이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끄집어낸 건데 미국 거를 한번 봐봅시다. 미국 거에서 실업률은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네, 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인데 이제 막 안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 완전 극한으로 갔을 때 미국은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표가 지금 엄청나게 안정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떨어져 줘야지. 예. 그래야지 뭔가 미국이나 연준에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선쳐져 있는 저 구간이에요. 저 전까지는 뭘 할 수가 없어. 뭐 난리 나거든. 개난리 나거든 진짜로. 네. 모든 지표가 지금 다 괜찮아요. 우리나라 거 보면 수출 엄청 잘 되고 있고 무역 수지 살짝 꺾이긴 했는데 네. 추세는 좋아. 네. 뭐 나쁠 게 없어요. 네. 한국 제조업 지수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 제조업 지수가 좋으면 뭐가 좋아? 수출이 좋지. 한국 수출과 코스피 시가총액은 같이 간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응? 밑에 나온 거. 파란색이 한국 수출, 까만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수출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뭘 걱정해야 돼,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그냥 시장은 떨어지는 게 이유가 없어. 요거 여러분들 증시 격언이에요.
시장은 상승은 이유가 있지만 하락은 원래 이유가 없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삐쭉삐쭉거리는 거 수익 났다고 급등의 비결 이런 거 과연 계좌가 수익일까?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과연 급등주를 누가 싫어? 우리가 테마주를 지금 정도의 하락에서 수익난 종목이 있겠죠. 우리도 저도 덴티움 가장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덴티움입니다. 네. 추천을 할까 하다가 괜히 시장도 안 좋은데 좀 참아보자라고 하긴 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유튜브로 바로 다 드렸고, 근데 수익난 종목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삐쭉삐쭉거리는 종목을 몇십 개씩 깔아놓기 전에는 지금은 아주 한 1년 전에 저 밑에서 산 주식이 아니면 손실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살아났을 때 시장이 정상화라는 것은 지수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큰 느낌 없이 횡보만 해줘도 됩니다.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안정화라고 표현할게요. 안정화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계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테마주를 사는 이유가 뭐죠? 테마주를 사는 이유, 급등 때문이죠. 급등. 시장이 급등을 안 해도 최근과 같은 급락만 안 냈을 때 우리가 산 종목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급등 테마주보다 안정적으로 더 급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개잡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성장주 기본적으로 좋은 애들 좋은 애들을 더 급등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개잡주 한번 물리면 본전도 안 오는 개잡주 테마주로 급등을 바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우리방 종목을 우리방 라이브 방송 제목을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잡냐면, 개잡주 안 하고도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이었을 때 우리 수익률과 우리 포트를 따라올 종목이 없어요.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그냥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종목을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랬어요. 상한가 가는 게 있어. 저런 거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다고 하시겠죠. 우리 지금 포트가 7개예요. 포트가 우리 포트가 7개예요. 최대로 늘어났을 때 최대치가 8개입니다. 포트가. 그러면 내가 한 15개까지만 포트를 늘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거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 그랬어요. 회원분들이 싫대.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락장에서 우리도 손실이 나오고 최근에 들어간 건 손실이고 기존에 샀던 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깎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지금 상한가 가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었으면 돈이 됐을까? 죄송한데 이제 그런 식의 매매는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좌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좌가 지금 수익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때 우리나라 제일 큰 경제방송국
방송사고 난 거 말씀드렸잖아요. 앵커, 전문가, 전화 연결, 시청자. 이 진짜 방송사고가 났어요. 앵커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해.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 자, 오늘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네요. 뭐 전문가, 땡땡땡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땡땡땡 전문가 나와 계세요. 전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저 전문가님 회원 누구누구예요? 그랬더니 얼굴 딱 굳죠. 네. 시청자. 우리 전문가님은 로또 번호 주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종목을 엄청 뿌리고 하나 올라가면 그게 맞았다고 혼자 떠들어요. 저 1억 얼마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7천입니다. 전화 또 끊었어. 방송사고 났죠. 이런 매매를 하는 방이 회원이 많아요. 회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까? 첫 번째, 주식을 할 줄 몰라. 두 번째, 회원을 모을 줄은 알고 저렇게 해야지만 회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하루에 종목 뭐 이거 저거 뭐 1, 2, 3, 4, 5, 6, 7 막 하루에 7종목 들어가. 하나 올라가면 공방해서 오늘 장 안 좋았죠. 우리 오늘 이것도 수익. 회원들이 그럼 그 방 들어가고 계좌는 개박살. 이게 항상 반복돼요. 그 어떤 방송국이든 회원 많은 방은 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주식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국을 가든지 장기 결제 회원분들 많아요. 뭐 지금 조약돌님도 2토 회원님이신데 3년 유료 회원. 네.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계좌가 수익 난 분이 계시면 제가 그 집에 1년 동안 청소를 해드리면서 그분한테 주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급등 필요 없어. 시장만 안정되면 횡보해도 돼. 우리 종목이 그 어떤 그 테마 급등주보다 더 급등이에요. 다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종목이 지금 저는 거짓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종목군들 당연히 수익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 수익 많이 난 종목 이 가격엔 도저히 못 팔겠다. 이게 목표가가 따블인데 뭐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깎인 종목군들도 있죠.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 어떤 종목들보다 더 급등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건 이제 유료 회원 그 가입 의사 있는 분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 끝났어요. 유료 회원 가입 의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자, 결론은 시장 걱정하지 마, 쫄지 마, 기우야, 다시 올라가. 그걸 결론 내기 위해서 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우리 주력주가 있습니다. 주력주가 두 개가 있어요. A, B가 있어. A는 뭐 우리나라 IT 애널리스트 꼽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모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네. 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 들어간 건 아니고 이 새끼들은 얘네들은 내가 고르고 우리 회원분들끼리 같이 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찾아봤죠.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보는가. 이 어떤 애널리스트를 표현한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독보적인 대장주다.
스몰캡에서. B. 요게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요것도 좀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더블 목표 수익이 더블이 좀 안됩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요거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니멈 더블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갑니다. 이건 미친놈들이다 하는 얘기고, 그거는 야바이 하는 애들이고. 미니멈 더블 목표 수익이, 이유는 뭐 차고 넘치지. 예. 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저랑 우리 회원분들밖에 없어요. 네. 요 종목은 아무도 몰라. 이건 네. 요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저희 방 처음 만들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시장에 급락이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잖아. 요런 느낌만 안 나오면, 막 1200개, 1100개 빠지는 장만 아니면, 여러분들 입을 귀에 걸어 드리겠다. 우리가 대한민국 1등이다. 요런 느낌만 안 나오면, 이건 뭐 1200개, 1100개가 그냥 1000개만 빠져도 코스닥 기준에서 전 종목 하락이에요, 원래는. 네. 저런 느낌 말고, 뭐 조정을 주더라도 뭐 요런 좀 러프한 조정, 상승 필요 없어요. 우리 방은 요런 느낌만 줘도 뭐 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희 정상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으로 그 어떤 테마주들보다도 더 수익 급등 나왔다 생각합니다. 뭐 개잡주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눈에 빤히 보이니까 주식을 분석을 할 수 없는 그 삼류 하급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주식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안전빵으로 시장이 떨어지는데 뭐 1200개 떨어지는데 뭐 올라가길 바래. 뭐 같이 떨어지면 되는 거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땐. 네. 그래서 대한민국 1위 우리 방 제목입니다. 수익률, 네, 머니팩토리. 이걸 쓸 수 있는 건 아무나 이걸 쓸 수는 없죠. 네. 저기 뭐 개잡주 하는 방이 뭐 20몇 프로에서 따라잡았다고 상한가 갔다고 뭐 이걸 쓸 수 있을까? 회원들한테 미안해서 쓰지 못할걸?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급등이 나오거나 뭐 떨어진 걸 하루 이틀 만에 만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흐름, 상승이 아니라 안정된 흐름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녹화 방송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난 전문가 방송 가입해서 돈을 번 적이 없다. 1000분 중에 999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할 때 너무 상한가, 저희 방도 생긴 지 2달 안에 상한가 거의 3개 나왔는데 따라잡고 이런 상한가 아니라 분석을 해서 바닥에서 잡았을 때 며칠 꽁냥거리도 바로 상한가. 이게 진짜 상한가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여러가지 지표로 미국 시장이 안정되는 이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유가 너무 좀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컸기 때문에 좀 안정하시고, 안정이 아니라 걱정 그만하시고 파이팅 좀 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공방 열었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사실 수익률이 좀 줄어들어서 기분 다운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주식은 그런 거 다운되면 절대 주식 못해. 우리 대한민국 1등이잖아. 그죠? 회원수 필요 없어요. 맨날 장 끝나면 방송 나왔고 공방할게요. 공방할게요. 하루도 앞에 놓고 공방.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회원의 수도 돈을 버는 전문가 입장에선 중요하겠지만 믿고 따르는 그 회원분들의 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회원 맨날 뽑으니까 욕하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 이런 개념으로는 전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있다. 무조건 박상철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매일경제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입을 하시는지 아실 테고 전화번호 한번 올려드리고 전화번호는 뭐 유튜브 올라가면은 거기 위 상단에 찍힐 테지만 유튜브나 저기 카카오 TV 쪽은 따로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한 줄 평 쫄지마 다시 올라간다. 뭐 주식하면서 뭐 주식이 뭐 맨날 올라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도 재밌잖아. 사실 분석도 하고 시장도 떨어지고 그죠? 난 이런 게 재밌던데 주식이 맨날 올라가면 뭐 한 주도 거래가 안 되겠지. 바보들이 털리는 구간에서 종목군들의 새로운 시세가 나옵니다. 고생 하셨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자, 파이팅 넘치는 내일을 위해서 박수 짝짝짝 한번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